이건 명상이 아닙니다. 긍정 주문도 아닙니다. 종이에 단 3줄을 쓰는 것만으로 혈압이 실제로 내려간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이 10주간 추적한 결과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의 혈액 속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면역 항체가 늘어났으며 통증이 25%나 감소했습니다. 이건 기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몸이 실제로 바뀐 겁니다. 오늘은 잠들기 전 1분이 어떻게 당신의 심장을 바꾸고 호르몬을 조절하며 면역세포를 깨우는지 그 과학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잠들기 전에 뭘 할까요? 스마트폰을 보거나 내일 걱정을 하거나 오늘 있었던 실수를 꼭 씻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면 우리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뇌 깊숙한 곳에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은 위험을 감지하는 경보 시스템이에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사자를 만났을 때 편도체가 경보를 울려서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혈압을 올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쏟아내게 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반응이었죠. 문제는 현대를 사는 우리 편도체가 진짜 위험과 상상 속 위험을 구분 못한다는 겁니다. 상사의 짜증 섞인 메시지, 줄어드는 통장 잔고, 내일 있을 회의, 이런 것들이 편도체에게는 사자만큼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하루 종일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나오고 심장은 빨리 뛰고 혈관은 수축된 채로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올라가고 염증이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바로 이때 감사일기가 등장합니다. 당신이 오늘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걸었던 순간이 좋았다고 적을 때 뇌에서 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뇌 스캔 연구를 보면 감사를 느낄 때 전전두엽이라는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이곳은 편도체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마치 아이가 무서워할 때 엄마가 괜찮아, 안전해라고 달래주는 것처럼 전전두엽이 편도체에게 지금은 위험 없어, 진정해도 돼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편도체가 진정되고 즉시 몸 전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혈관이 편해지고 근육이 긴장이 풀립니다. 동시에 뇌는 옥시토신이라는 강력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감사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분비됩니다. 당신이 친구가 힘들 때 전화해줘서 고마웠다고 적을 때 뇌는 옥시토신을 온몸으로 보냅니다. 심장에 도착한 옥시토신은 심장 리듬을 안정시키고 혈관에 닿으면 혈관을 편안하게 해서 혈압을 낮춥니다. 한 연구에서 8주간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의 혈압이 평균씩이나 떨어졌는데 이건 어떤 혈압약만큼이나 효과적인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건 면역세포들이 훨씬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감기에 덜 걸리고 아파도 빨리 낫고 장기적으로는 큰 병에 걸릴 위험도 줄어듭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감사를 왜 좋은 느낌이 아니라 신경계 반응이라고 부르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이건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측정 가능한 몸의 변화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실제 사람들의 삶에서도 확인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심장 전문의는 심장마비 후 회복 중인 환자들에게 감사일기를 처방했습니다. 처음에 환자들은 의심했어요. 심장마비라는 큰 충격을 겪었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했어요. 오늘 숨을 쉴 수 있어서, 창밖 나무가 보여서, 간호사가 친절해서 같은 것들 말이에요. 2주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감사일기를 쓴 환자들은 재발률이 훨씬 낮았고 심장 리듬이 좋아졌으며 피속 염증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한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했어요. 그런데 3주쯤 지나니까 저절로 감사할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슴 답답한 게 사라졌습니다. 만성 통증을 앓던 한 여성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섬유근육통으로 15년간 고통받던 그녀는 수많은 약과 치료를 해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어요. 의사가 마지막으로 감사일기를 권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아픈데 뭘 감사하겠어요? 하지만 그녀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10분간 덜 아팠다.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어서. 고양이가 옆에 와서 자줘서. 6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통증 자체는 비슷했지만 통증에 눌려 지내는 시간이 줄었어요. 그녀는 통증 사이사이 순간들, 아프지 않은 것들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감사일기가 뇌의 주위를 통증에서 다른 경험으로 옮긴 거예요. 6개월 후 그녀의 통증은 실제로 줄었고 진통제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왜 하필 밤에 잠들기 전에 써야 할까요? 잠들기 전에 뇌는 그날 있었던 일을 정리하고 기억으로 저장하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이때 당신이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이 특히 강하게 뇌에 새겨집니다. 만약 당신이 스마트폰으로 불안한 뉴스를 보거나 내일 걱정을 하며 잠든다면 뇌는 밤새 그 부정적인 정보를 처리하고 강화합니다.
하지만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며 잠든다면 뇌는 자는 동안 이 좋은 기억들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 편도체는 덜 예민하고 전전두엽은 더 활발한 상태가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에 최고의 뇌 상태인 거죠. 매일 밤 감사한 걸 찾는 걸 반복하면 뇌가 서서히 바뀝니다. 뇌는 당신이 계속 주목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당신이 매일 감사한 것을 찾으면 뇌는 감사할 만한 것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하루 동안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작은 친절, 예쁜 순간, 따뜻한 말이 갑자기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21일간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의 뇌를 스캔했는데 감정을 조절하는 뇌 부분의 회백질 밀도가 실제로 증가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감정을 회복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감사 일기가 말 그대로 뇌의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어떻게 시작할까요? 침대 옆에 작은 노트와 펜을 준비하세요. 디지털보다 손으로 쓰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매일 밤 불을 끄기 바로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점심에 먹은 사과가 달았다. 버스를 놓쳤는데 다음 버스가 금방 왔다. 오래된 친구가 생각나서 연락했더니 반가워했다. 같은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진심으로 느껴지는 걸 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쓰세요. 가족의 감사보다는 딸이 저녁 먹고 설거지를 알아서 해줘서 그 작은 배려가 내 피곤함을 덜어줬다처럼 쓰세요. 감각을 담으세요. 커피의 감사보다는 첫 모금의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몸을 깨우던 느낌처럼 쓰세요. 감각적인 표현이 많을수록 감정이 깊을수록 그 기억은 더 강하게 뇌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쓰면서 그 순간을 다시 느껴보세요. 기억 속으로 돌아가 그 감각을, 그때 느낌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첫 주는 어색할 거예요. 감사할 게 안 보이는 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연구를 보면 최소 3주에서 2달 정도 꾸준히 해야 습관이 된다고 해요. 뇌가 새로운 패턴을 배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당신은 단지 기분 좋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심장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키우고 염증을 줄이고 잠을 잘 자고 건강을 좋게 만들고 있는 거니까요. 소연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몸이 회복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감사일기는 약이 아니지만 약만큼 강력합니다. 부작용도 없고 돈도 안 들고 필요한 건 하루 1분과 진심뿐입니다. 오늘 밤 불을 끄기 전 딱 1분을 투자하세요. 종이에 3가지를 적으세요. 그리고 매일 밤 반복하세요.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리고 그 과학은 당신 편입니다.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